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주위에는 그를 지지하고 무조건 그의 편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행정상 그를 보좌하고 오히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들에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한꺼번에 부를 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 일족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 족속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이 아니면 아주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다른 세계같이 그렇게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무엇이 다른가? 우선 우리는 그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과 꿈이 다르고 우리는 그들과 언어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언어는 말과 글을 다 가리킵니다. 그처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 족속들은 우리 5천만 국민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이것을 1년 남짓 기간 동안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하는 일은 일마다 되는 것이 없고 그래서 그 사람 자신도 바로 그 점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 특히 그 중에서 말이 다르고 두뇌 구조가 다르고 그렇게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무지개 이야기, 그것이 되겠습니다. 햇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무지개를 볼 수 있죠. 위쪽에는 적외선이 있고 그 밑에 빨강, 주황, 노랑 이렇게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7가지 색이 보이고 그 밑에 자외선이 보이게 됩니다. 자외선은 보이지 않죠. 자외선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상식이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 색깔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상식이고 우리 5천만 국민이 알고 있는 7가지 색깔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두뇌 구조부터 그 다음에 사용하는 언어까지 모두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유죄는 아닌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다를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보는가?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는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는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는 보이지 않는 자외선이 있는데 그 중앙에는 우리 국민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러한 7가지 색깔이 있는 대신에 명암 같은 종이가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무지개라고 하는 3글자가 쓰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가? 그는
햇볕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적외선과 자외선 사이에 한글로 무지개라고 하는 글자 3개가 놓여 있다. 그것이 보인다. 이렇게 알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무지개라는 그 글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활 모양으로 휜 무지개를 생각해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색깔은 전혀 볼 수 없겠죠. 글자이니까.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무지개라는 것을 모른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분명해지죠. 그러면 정말 그런가? 그것을 검증해 보기로 합시다. 2018년 11월 1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그 시정연설문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는 그 연설에서 혁신성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의 무지개라고 생각을 해두고 하나하나 밝혀보기로 합시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자리를 늘려서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러면 일자리를 늘려서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무지개, 그것을 잡거나 보여주거나 하겠다, 이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는 그 일자리를 특정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역점을 둔다. 그러니 그 일자리 중에서도 취약계층의 일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얘도 직접 소개를 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 일자리, 아이 돌봄 일자리, 어르신 돌봄 일자리, 장애인 돌봄 일자리, 중증 장애인 일자리, 그 이외에도 좀 더 상세히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보기로 하죠.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기로 합시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무지개. 그런데 그 무지개의 이름은 혁신성장이라는 무지개다.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놓기로 합시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우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일자리를 늘리면 혁신성장이 된다. 일자리를 늘리면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무지개,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일자리는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밖에서 일자리 늘리기라는 것을 써놓고 그것을 동그라미에 화살표를 그어서 그곳에 집어넣는다. 화살표를 그어서 집어넣는다. 이렇게 표시를 해둡시다. 그러면 우선 혁신성장이라는 무지개를 보여주거나 만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늘면 혁신성장이 된다. 이것을 알게 되었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렸다. 그래서 혁신성장과 일자리가 느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것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하면은 인공지능, 스마트 공장 등 이러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혁신성장이라는 무지개 밖에 두 번째 항목을 쓰면 되겠죠. 인공지능, 스마트 공장 등 이러한 것들은 소위 4차 산업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4차 산업이라고 쓰고 거기에서 이 혁신성장이라는 무지개, 그 동그라미 안쪽으로 화살표를 그려놓기로 합시다. 그 의미는 이렇게 되겠죠. 인공지능, 스마트 공장 등 소위 4차 산업 업종의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또 그러한 업종의 창업을 늘리게 되면 혁신성장이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유의할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번에는 혁신성장이 일자리를 늘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는 일자리를 늘리면 혁신성장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 순서를 뒤집었다. 거기에 유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혁신성장, 그가 말하는 4차 산업 업종을 육성하는 이러한 것으로 일자리가 늘 것인가? 이것은 국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이나 스마트 공장 같은 이런 4차 산업 기업의 경우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동력을 절감한다. 인간이 편해진다. 이것이 그 바탕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을 한 명, 두 명 해서 더 많이 쓰는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정반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혁신성장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혹은 4차 산업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런 것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는 무지개라는 글자는 알고 있지만 무지개 속에 있는 7가지 색깔은 못 보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는 두 번째로 이 소위 4차 산업 업종에서 창업을 하는 것, 이것을 일자리가 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업과 취업은 다른 것이죠. 창업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장이 늘어난다. 창업이 는다는 것은 사장이 는다 하는 뜻입니다. 근로자가 는다 하는 뜻은 아닌 것이죠. 물론 늘기는 늘 겁니다. 그런데 4차 산업은 원래 근로자를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업종이다. 바로 그 점에서 혁신성장이 일자리를 늘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모르거나 아니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좁쌀처럼 아주 작은 숫자를 가지고 국가의 일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러한 큰 규모의 행정에 대해서는 역시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세 번째로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 규제혁신 법률은 혁신성장의 속도를 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혁신하면 혁신성장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혁신성장이라는 무지개 그 동그라미 밖에 세 번째 항목을 써넣기로 합시다. 규제혁신인데 이것은 국회 보고 그 규제혁신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규제혁신 법률이라고 쓰고 화살표를 그려서 안으로 넣는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혁신하는 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그러면 혁신 성장이 된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읽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규제라고 하는 것이 혁신 성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혁신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겠죠. 혁신 성장이 일단 있고 나서 규제 혁신을 하게 되면 그것이 혁신 성장의 속도를 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혁신 성장이 태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들은 무엇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혁신 성장이 될 것인가, 그 이야기지 혁신 성장이 더 가속화될 것인가, 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섞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본 개념도 모르고 그것이 진일보한 그런 개념도 모르고 순서 또한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가 털어놓은 내가 생각하는 혁신성장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을 누구라도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문재인의 말입니다. 무지개를 보여주겠습니다. 무지개의 이름은 혁신성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 이제 국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무지개를 보여주십시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자리를 늘려야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번에는 무지개 예산을 늘려야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돈을 더 주십시오. 무지개 예산을 늘려야 일자리도 늘릴 수 있습니다. 무지개 예산, 돈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이 원하는 법률까지 만들어 주어야 무지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국민은 이렇게 묻겠죠. 도대체 보여주겠다고 하는 무지개는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모릅니다, 이렇게 답을 하겠죠. 그에게 무지개 속에 무슨 색이 있는지 물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가 생명인데 그것을 물으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국민 여러분 중에는 눈치챈 국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니 혁신성장뿐만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는 또 다른 무지개, 그러니 일자리라고 하는 무지개도 있었다. 그는 일자리를 이야기하면서 노인 돌보기 일자리, 창업 사장 일자리, 그런 이야기를 했죠. 결국 이것은 우리 국민이 알고 있는 일자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알고 있는 이렇게 복잡하게 근로자인지 사장인지 그것마저 혼동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또 다른 무지개일 것이다. 그것은 타당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 내용들을 요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7가지 색이
보이지 않는다. 그에게는 무, 지, 개라고 하는 세 개의 글자가 보인다. 그런 것입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글자는 말 그대로 글자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색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 그림, 여러분이 금방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그 색색의 무지개, 그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무지개를 설명한다. 무지개를 보여주겠다. 그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무지개는 무지개라는 세 글자, 문자다. 그런데 그가 무지개를 보여준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7색깔 무지개를 보여줄 것이라고, 거기에 각각의 이름이 붙은 무지개를 보여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무지개를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무지개를 설명할 도리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이죠. 한 번도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들을 수 없게 태어나서 한 번도 어떤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겠다. 그러면서 바흐의 에어를,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한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없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설명하는 무지개, 그가 말하는 일자리,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좀 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상황에 조금 더 근접한 이야기를 하자면, 글로써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태어난 적이 없는 생명이, 그러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 태어난 적이 없는 생명이 7살 때 아버지와 함께 회전목마를 탔던 그 기억이 참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을 겁니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고하게 인정을 하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런 무지개, 저런 무지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 확고한 신념, 그 확고한 어떤 논리적인 사고라든지 지적인 사고, 이것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무지개를 보여주겠지 하고 기다린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현상은 좀 놀랍기는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사실은 무지개라고 하는 이 세 글자, 한글로 쓰여 있는 이 세 글자, 그 글자를 읽을 수 있을 뿐이고 실제로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무지개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캄캄하게 모른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혁신성장 무지개, 또 소득주도 성장 무지개, 포용적 성장 무지개, 대단히 무지개가 많이 있지요. 그러한 수십 개의 무지개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보다 더 그러한 정보가 풍부하고 또 더 발전한
그런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그의 무지개, 문재인의 무지개를 설명하면서 1년 남짓 기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김정은도 만났고 교황도 만났습니다. 아마 그들도 문재인의 무지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국민은 무지개를 보았고 국민은 무지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알고 있는 자에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자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알고 있는 사람들의 돈을 쓰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하고 그들의 질서를 뒤바꿔 놓으면서 알지 못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김정은과 교황도 아마 무지개를 본 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지개가 무엇인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보다는 물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 족속들, 그들은 국민을 세뇌시키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았을 때 그렇다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말로 일전에 이야기했던 문재인의 언어, 문재인어로 그것으로 세상을 지배하겠다. 그러는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얼마 전에 아주 두꺼운 연설문집을 발간했고 그것을 배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선전선동하는 그리고 홍보에 집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으며 또 거기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틈만 나면 A4를 들고 연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후보 시절에 타임과 인터뷰를 했을 때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설득할 수 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 국민 전부 그리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 그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그 말발로 설득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서 그 자신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무지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본 무지개를 버리고 그가 못 보면서 설명을 하는 무지개를 믿어라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의 핵심 동지들, 그의 족속들 가운데 핵심적인 인물들, 그들이 정신공동체로 보인다 하는 부분입니다. 정신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들이 일제히 일곱 색깔 무지개를 못 보고 모르는, 그래서 집단적, 문자적 생명현상, 생명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전에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이야기한 바 있는 뉴로사이언스에서 모럴 판단 능력을 연구한 논문,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 도덕성, 모럴 판단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좌파라고 하는 리버럴들은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2단계까지밖에 없고, 우리가 그 우파 혹은 보수라고 부르는 컨서베이티브는 그것이 5단계까지 있어서 도덕적인 양심이 아주 민감하고 발달해 있다. 그러니까 리버럴은 도덕적인 양심이 거의 없고 모르니까 없고, 이 컨서베이티브는 거기에 민감하고 깨끗한 것을,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순수성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 논문으로 발표가 됐다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 역시 이 무지개를 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으로 구도화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보면 역시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집단적, 문자적 생명 증세를 보인다 하는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많은 연설문,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공무원들이 내놓은 말과 또 글, 김의겸 대변인, 고민정 부대변인들의 말과 글,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간단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공동체,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룹이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 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핵심 인물들, 그들이 집단적, 문자적 생명 증세를 보이는 정신공동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바로 그들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혈족이다. 그의 정치적, 가령 청와대 정부가 21세기의 신종 그 왕실이라고 한다면 그 왕실의 혈족이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혈족, 그 권력의 혈족,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생물학적인 그러한 혈족은 분명히 아닌데, 이러한 정신공동체로서의 혈족이다. 게다가 그 혈족은 말 그대로 혈족이기 때문에 권력이 승계될 것으로 그들이 이야기를 하듯이 장기 집권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승계될 것이 분명합니다. 일반적인 군주가 그 왕위를 계승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세습되듯이, 그래서 이 혈족은 혈통으로 인한 혈족이 아니지만 이것은 새로운 혈통으로서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기로 하죠.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속에 문재인 언어를 쓰는 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집단적, 문자적 생명 증세를 보이는 자, 이렇게 써놓기로 합시다. 이것은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켰을 때 7색깔을 못 보는 그런 증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그 안에, 그 동그라미라고 하는 것이 혈족 집단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간 자는 혈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혈족은 세습이 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김정은과 바로 이 부분, 이런 식의 혈족과 그 세습에 있어서 전혀 다른 남과 북이 소통이 가능해 보인다. 이런 점도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추론하고 있는 것이 논리적이며 그리고 적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혈족 집단에 들어간 자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권력 세습에 줄을 설 수 있는 자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참여연대, 민변, 친노 세력, 좌파 혹은 여당이라고 부르는 그런 정치 세력, 친문 세력, 이들이 이 혈족에 들어가는가? 그런데 이 혈족 집단은 아주 협소합니다. 완전한 생맹만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생맹이 아닌 자들은 숙청되는 겁니다. 그 혈족 집단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안희정이 죽었다. 이재명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완전한 생맹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만일 박원순 서울시장도 완전한 생맹이 아니라면, 이 혈족 집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면 그도 역시 죽겠구나.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핵심 족속들, 그들이 혈족 집단을 이루고 있고 그 특징이 바로 이러한 집단적, 문자적 생명 증세를 보이는 것이다. 문재인어를 쓰는 것이다. 우리가 청와대에서 나오는 문서를 분석하면서 도저히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글을 쓸 수 없을 텐데, 그들은 그들대로 경력도 있고 또 학력도 상당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어째서 이런 문건들을 작성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 국민들의 의문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풀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